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그래요. 얼마 전에 70세가 넘은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워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많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어요. 그분은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먹고 야채도 챙겨 먹는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세히 식습관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드시는 햄과 소시지, 간편하게 해결하는 컵라면과 냉동식품, 그리고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각종 떡과 전류들, 이런 음식들이 조금씩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요즘 세상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어디 있어? 맞는 말씀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식단만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혈관 건강에 특히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들 말이에요.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 혈관은 전체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죠. 이 혈관들이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관이 막혔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병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에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우리 혈관벽에도 조금씩 찌꺼기가 쌓여요. 처음에는 아주 얇은 막처럼 시작해서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혈관을 상당 부분 막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몰랐어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병이 생긴 후의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것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김치, 젓갈, 찌개류 등 우리 전통 음식들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둘째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삼겹살, 갈비, 치킨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셋째는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현대생활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을 자주 찾게 되거든요. 이런 식습관들이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져요.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달라붙기 쉽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죠.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혈류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트랜스지방이라는 특별히 나쁜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이중으로 나쁜 작용을 해요. 게다가 가공식품에는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첨가물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빈도를 줄이고 가능한 한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더 자주 먹는 식으로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감자를 그냥 삶아서 먹으면 건강한 탄수화물이지만 기름에 튀겨서 감자튀김으로 만들면 혈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이건 나쁘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도 제시해 드릴 거예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혈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한 달, 세 달, 1년 동안 계속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위협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가공육류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건 가끔 먹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공육류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나트륨 함량도 엄청나게 높죠. 예를 들어 아침에 소시지 2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 경우 이분은 매일 아침 토스트에 햄 2장씩 올려서 드셨어요. 별로 기름지지도 않고 양도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경동맥에 플라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햄을 끊어보시라고 권했죠. 대신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2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이에요. 마가린, 쿠키, 크래커, 도넛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트랜스지방은 정말 악질적인 지방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이중작용을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지방이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포화지방보다 2배나 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트랜스지방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빵, 과자, 라면, 심지어 일부 식용유에도 들어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손주들 간식으로 자주 사주시는 과자류들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가끔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와 가공식품들이에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요즘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일부 음료들도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시리얼 같은 아침 식사 대용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요. 이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조리 방법이에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자는 그 자체로는 건강한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기름에 튀겨서 감자튀김으로 만들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혈관 건강이 적이 되죠. 튀김 요리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해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름의 성질이 변해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닭고기라도 튀긴 치킨보다는 구운 닭고기가 훨씬 건강해요.
제가 만난 72세 박모 씨는 매주 손주들과 치킨을 시켜 드셨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니까 뭔들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킨 대신 구운 닭고기나 삼계탕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니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염분 섭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섭취하는 게 바로 염분이거든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손상된 부위가 바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특히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만 해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요. 거기에 김치나 다른 반찬까지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빈도를 줄이고 먹을 때도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라면을 먹더라도 스프를 절반만 넣는다든지 야채를 많이 넣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두부,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짠 음식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낸 음식들로 바꿔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맛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거나 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식단 변화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탄력성이 개선돼요.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까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엄격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조금 덜 넣어보세요. 그리고 야채를 하나라도 더 넣어보시고요. 아침에 햄 대신 삶은 달걀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혈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 달, 석 달, 1년 동안 계속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70세가 넘은 한 분은 식단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기도 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입맛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맛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거나 기름지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특히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온 가족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물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조금 덜 넣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진하게 내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고기를 구울 때도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팬에 살짝만 발라서 구우면 훨씬 건강해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 해요. 특히 수면이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이게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식단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식단을 1년 내내 유지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요.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